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우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즘에 부동산 전문가분들이나 국민들이나 정치는 물론이고 각종 경제계에 계신 분들도 모두 관심이 가지고 있는 세종시하고 세종시 고속도로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데, 원래가 저는 이거를 분석을 안 해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2020 토지 총남 회원분들이 계시죠. 이 회원분들에게 약 한 200명 모이셔서 2주에 걸쳐서 교육을 해놨는데, 나머지 한 4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교육을 못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코로나 관련돼 있어서 모이는 거를 상당히 좀 꺼려 하시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땅끝학개론 시간을 빌려서 일단 세종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한 IC 분석을 주종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일부 유튜버들이나 또 아니면은 또 인터넷에 회자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아마 새로운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세종시하고 세종시 고속도로를 분석하는 강의로서 황막사 단체 성격을 간혹 가다가 설명이 있으면서 또 그 다음에 총남 설명도 중간중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내용이 싫으시면 즉시 강의를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2번 내지 3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은 세종시를 이해하세요. 경기도 안에 용인시가 있죠. 아니면 경기도 안에 행정적인 연관성은 별로 크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인천광역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세종특별자치시 그러면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여러분들 행복도시라고 그러죠. 행정중심 복합도시하고 같은 이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군데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첫째 세종시 그러면은 바로 요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예정지역이라고 있어요. 그 예정지역을 세종시라고 얘기하고, 넓은 의미의 그 세종시라고 그린 건 이 예정지역에다 주변에 있는 게 편입지역입니다. 이 주변의 편입지역을 합쳐서 세종시라고 얘기함을 여러분이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세종시의 도시계획이나 모든 계획을 이해를 하심이 여러분들 올바른 지식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현재까지 오늘 강의를 해드리는 날짜가 8월 17일 날짜인데 약 34만 6,217명이 현재는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장기적인 목표는 저희 80만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고, 특별히 요 같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행복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예정지역에만 약 50만 명의 인구가 인입될 것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은 이제 보셔야 될 게 세종시의 생활권벽 주체, 개발 주체 그래놨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 도면을 많이 보시는데, 자, 이 도면에서 가장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가 1생이 됩니다. 1생활권, 그 다음에 2생, 그 다음에 여기가 3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4생, 여기가 5생, 6생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생활권별로 해서 여기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개발에 대한 내용이 다름을 갖다가 여러분이 우선은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개발 내용을 갖다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최근에 장기면, 소위 말해서 장군면이죠. 옛날에는 장기면이었는데 장기면이나 또 현재 장군면이나 옛날에 이제 반포면, 여기도 원래가 이 지역들은 공주시에서 세종시로 편입된 지역들입니다. 예전에는 연기군에다가, 여러분 보통 아시는 조치원 있죠. 연기군에다 청원군에서, 지금 청주시죠. 여기 부강하고, 그 다음에 금남면은 이제 대전광역시에서, 그 다음에 반포와 장기면은 의당면 일부는 어느 쪽에서 왔냐라고 그러면
공주시에서 편입을 해서 세종시, 넓은 의미의 세종시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많이 여러분 아마 얘기 들으시는 게 장기면, 소위 말해서 장군면을 그려놨는데 왜 그린가를 갖다가 여러분이 아마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은 그 지역을 찾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요 가운데 있는 조그만 선을 실핏줄로 보면 됩니다. 자체 내의 도로요. 봐보면 1생활권이 가장 많이 모여있죠. 그 다음에 2생활권, 그 다음에 3생활권, 4생활권, 5생활권, 6생활권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6생활권은 산업단지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공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이 부강현도 쪽으로 뭐가 내려냐?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중부고속도로가 내려가서 청원 IC에서 만나게 되죠. 사실은 이 현도가 제가 진로그룹에 있을 때 이쪽에 여러분들 카스 맥주 공장이 바로 이 현도 청원 IC에서 딱 2km 떨어진 데인데, 참고로 얘기하면 88년도에 제가 저걸 한 평당 얼마냐면 9,800원을 평당 계산을 해서 이 땅을 매입합니다. 혹시 이쪽에 고향이신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전이면에 가면은 아마 유명약국이라고 아시죠? 얼마나 약국이 유명하면 여러분들 옛날에 새마을호가 전이에서 새마을호가 쓰는데, 그것이 유명약국을 찾아가는 인구가 그렇게 많아서 바로 새마을호까지도 섰던 내용이 전이인데, 이 전이에 유명약국이 있어요. 그래서 대전에 아마 유명학원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유명학원에 가서 이 부지를 계약한 것이 지금 현재 카스 맥주가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이 얘기를 설명을 드리는 건, 이미 저는 80년대 후반서부터 이 지역을 샅샅이 뒤져서 이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최고의 유명한 카스 맥주 공장을 어떻게 입지 선정했나를,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아마 다른 분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아마 실감 있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게 장군면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장기면 여기 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 밑에는 유성에서 가야 돼요. 유성에서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조치원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아마 옛날에 계신 분들, 이게 현도나 부강에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있었으면은 저가 장기면에 물이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카스 맥주가 장기면, 현재 장군면에서 나왔겠는데, 이쪽 일대 부강에 이제 그 지금 온천수도 있고, 그래서 물이 좋아서 바로 이 지역에다가 카스를 갖다 선정한 걸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바로 뭐냐면 이쪽 지역이 열악합니다. 교통에 대해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자, 여기 화살표를 그려놨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세종시만큼은 특별하게 1생활권 개발 끝났어. 그럼 2생 끝났어. 3생이에요. 현재 3생을 거의 마무리돼 가지고 이제 4생으로 넘어가고 5생으로 넘어가고 6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늘 우리 그 황박사 회원님들, 또 그 다음에 총남 회원님들 말씀을 드린 게 있죠. 망치질 소리와 그 다음에 부르도자 소리가 나타나면은, 무조건 들리면은 그 즉시 거기서부터 땅값에 반영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먼저 1생, 그 다음에 2생을 하다가 보니까, 물론 이제 여기에 천마을이나 이러한 것들이 2생에서 이제 있게 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뭐냐? 망치질 소리가 이쪽이 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치질 소리가 1생, 2생이 이제 끝나가면서 3생을 마무리해가면서 4생, 5생, 6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땅값도 돌아가지 아니할 거예요. 이게 저의 이론입니다. 저의 지금 얘기한 대로 이론이 아니고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현재까지 장군면 옆에 공주시가 되죠. 공주시의 자연녹지를 무조건 지금 220만 원, 250만 원, 계획관리 지역도 도로변에 있다라고 그러는데, 수도권에 있는 계획관리 지역보다도 더 비싼 게 현재의 장군면 일대, 또 반포면 일대의 땅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는 여러분들 좀 더 차분하게 냉정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이 황막사입니다. 도대체 황막사가 뭐냐? 황사 막는 사람들입니다. 1999년도에
공인중개사분 33분을 모시고 예전에는 이제 전국 부동산 중개업협회죠. 여기에서 제가 이분들을 모시고 나무 심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서부터 2016년까지 나무를 심어왔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가장 많은 나무를 심어왔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이게 고비 사막까지 제가 23군데에 약 50만 그루를 갖다 나무를 심어왔는데, 바로 이 지역에 지금 얘기하는 고비 사막입니다. 여기에 가면은 여기에 최초의 비, 그 다음에 뒤에 나무 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우거지죠? 바로 이런 고비 사막을 갖다 이렇게 놨기 때문에, 이것이 사진이 뭐냐면 중국 정부에서 2010년도에 외국인에게, 한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에겐 최초로 주는 환경 대상을 받았고, 제가 신화사 통신에만 2번 보도된 장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는 뭐냐면 이러한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가지고 언론에다가 이렇게 발표하는 거나 이런 거를 자제했었죠. 바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선은 두 번째 봐보면은, 거기까지 얘기를 들으시고, 여기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치원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된다? 지금 한 바퀴를 돌아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연동이라고 그러는 데가 나옵니다. 이제 이게 연동은 이제 현재의 면 소재지죠. 그 위가 조치원이 됩니다. 이 조치원으로 해서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요 파란 점을 한번 보세요. 이게 세종고속도로의 연기나들목입니다. 왜 그런데 이쪽 분들이 저의 생각에서는 전이 전동 나들목 인터체인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더 지역에 대한 홍보가 있었을 텐데 왜 연기 나들목이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연기 나들목이 이와 같은 북쪽에서 나타납니다. 아까 잠깐 공주의 반포와 장기, 그 다음에 장군면을 설명을 드렸고, 현재는 부강 쪽으로 붙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축이 이렇게 변경이 되겠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세종시를 80만 인구에다, 그 다음에 국회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청와대가 이건 내려간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시설이 지금 육생활권에 입주하게 되거나, 그리고 세종고속도로가 2024년도에 개통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온다? 이제서부터는 북쪽의 시대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에게, 우리 회원님들 또 제자님들 유념하실 것, 현재의 장군면이나 또 아니면 반포의 일부가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국지적인 현상, 또 그 다음에 현재 부강 쪽에서도 제가 유튜브를 봤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 도로변에서 250, 300이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글쎄요, 수도권에다 비하면 월등히 높은 가격을 형성돼 있음을 여러분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거는 대칭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얘기한 대로 토지라고 우리는 건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라 우린 뜻에서 이 내용을 갖다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종시를 분석하는 전문가분들은 남쪽은 비싸고 북쪽은 땅값이 싸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잠깐 아까 보셨죠? 어떻게 됩니까? 1생서부터 쭉 해서 3생, 4생, 5생, 6생으로 해서 처음서부터 장기면, 장군면에서부터 해서 반포로 해서 금남면, 그 대신 금남면은 유의하실 게, 대전하고 다 있는 이 금남면 자체는 전체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좀 생각을 좀 다시 하시고, 그린벨트 투자는 여러분들 요 전에 있는 투자가 춘향전과 그 다음에 그린벨트에 대한 내용이죠. 그린벨트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춘향이 그린벨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몽룡 그린벨트가 있고, 변사또 그린벨트가 있다. 그린벨트는 무조건 땅은 3가지 땅뿐이 없어요. 아셨어요? 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은 요 전에 박준호 교수의 그 유튜브 박준호 교수 치면은 나오죠. 거기서 그린벨트, 춘향전으로 이해하는 그린벨트, 이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세종시에 가서 금남면에 그린벨트를 투자할 때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그러는 것이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지금 얘기하는 남고 북조가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서서히 방향이
동쪽 방향으로 해서 현도 부강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 올라간다? 조치원과 연동 연서로 해서 그 위에 가면은 전동, 전이, 소종면 쪽으로 그러니까 천안축으로 해서 붙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현재 천안축이 여러분이 더 강하겠어요? 공주축이 더 강하겠어요? 이것은 현재 왜 장기면이나 또 공주축하고 붙게 되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대규모 개발은 1생과 2생이 끝났기 때문에 1생할 건가 2생할 건이 끝났기 때문이지 이제 거기는 망치질 소리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3생, 4생, 5생으로 이제 올라붙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망치질 소리가 많이 나고 부르드 소리가 많이 나는 지역으로 땅 가격은 붙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내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종고속도로에 아까 얘기한 연기 IC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이 전동 IC라고 생각하세요. 이쪽에 이제 고속도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또 하나 이제 오송 지선이라고 그래서 약 한 6km 정도의 고속도로가 또 오송 쪽으로 또 뻗어나게 됩니다. 그 맥이 어디냐? 그 정도 중앙에 정션 체인지 나오는 것이 전이 전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요 도면을 가지고 보셨을 때 이젠 북쪽을 보는 시대가 됐다 이거죠. 북쪽을 보려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여기 써놨습니다. 조치원, 전동, 전이, 소종, 그 다음에 여기는 공주의 정안이 돼요. 정안이 되는데 이게 밤이 많이 나오는 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산시에 가면 아산시에서 가장 적은 것이 송악이라고 그러는 데 있어요. 송악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광덕과 풍세 이쪽 지역이 어디입니까? 천안시에서 가장 또 외진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가면서 여러분들 천안시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쪽도 천안시죠. 거기가 성거 입장, 성거 북면에다 그 다음에 성남면, 수신면이 있어요. 이쪽 아마 여러분들 병천이나 이쪽 잘 아실 거예요. 이쪽이 이제 또 뭐냐면 천대를 받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어디로 지나간다? 이리로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뭐냐면은 얕은 축을 개발하는 대표적인 축을 갖다 세종시로 분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요 시간으로 그 일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요것이 제가 뭐냐면 중국에 이어서 2013년도 이것이 아웅산 수치 여사가 가택연금에서 해제되면서 최초로 만든 이게 마더 홈스쿨이에요. 이거를 2013년도에 저희 황막사 회원들이 가서 까뭉겨버립니다. 까뭉겨버리고 이와 같은 2층으로 학교를 지어줍니다. 자, 이런 것도 뉴스에는 안 났지만 저희 회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황막사가 바로 이러한 단체입니다. 자, 세종시와 세종고속도로 분석. 자, 1번 강의, 1주차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